자, 이 사연도 네. 제가 읽으면은 되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울적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좀 제대로 된 솔루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중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3년 전 싱글맘이 된 이후에 어렵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다니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다 보니 가장 먼저 구조 대상이 되었고요. 살림만 하던 40대 주부가 새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생활비라곤 이혼한 남편에게 어쩌다 받은 양육비가 전부인 상황에서 다행히 월 230 정도 받는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나 봐요. 하지만 언제까지 일할지도 걱정되고 지금 사는 전셋집도 9월이면 나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6억이 넘어버린 집값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집을 4년 전에 대출이라도 껴서 샀더라면 4년 전 일산 후곡마을 아파트를 2억 6천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 사장님이 7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자신이 없어서 전세로 앉은 제 자신의 결정이 원망스럽습니다. 6억이라니요. 전 평생 손에 쥘 수도 없는 금액 같은데 지금은 전세가 4억 5천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샀더라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사는 곳보다 더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사춘기 두 아이 생각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떠돌 수밖에 없는 건가요? 높은 현실의 벽 앞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의 갭 투자, 집값 오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원망스럽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기 바빴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 부동산은 그저 남일이었죠. 요즘 유튜브를 보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지만 투자 너무 무섭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세금 지켜내긴커녕 잃게 된다면 우리 애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3년 뒤면 큰애 작은애들 다 중고생이 될 텐데 비싼 학원은 못 보내도 아이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 학교를 마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욕심인가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희망이란 걸 갖고 아이들과 집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지만 아빠 없이 자랄 내 새끼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꼭 좀 알려주세요.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참 막막하죠. 네. 저 예. 같은 경우도 한 18년, 19년 전에 이제 저희가 애가 둘이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그 5천만 원 정도의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대출 받거나 이런 게 되게 그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되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혼은 한 건 아니지만 외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쪽에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그때 용기를 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막막했던 느낌이 지금도 뭐 이렇게 전달이 돼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실 뭐 요새 지금 이 시청자분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긴 한데 한부모 가정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뭐 전셋값이 몇 년 만에 굉장히 좀 높게 상승을 했고 두 배씩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거의 그 지역에서 오갈 데 없이 다시 또 밀려나가게 되는 내몰리는 상황들이 저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지역이 네. 4년 전 전세를 사시던 분들 그때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넘어섰는데도. 넘어섰죠. 넘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살려면 그때 매매가를 넘어서 1억을 더 보태야지 그나마 전세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꿈도 못 꾸고. 못 꾸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이 주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인생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주거가 불안하면은 맞아요. 정말 애들 데리고 정말 막막하고. 맞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네네.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고. 어쨌든 제가 이분을 같이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네. 이분한테 저희가 어떤 좀 희망적인 솔루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을 앞으로 해야 될지. 그죠? 그리고 네.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희망이 과연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줌으로써 좀 희망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먼저 이 솔루션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겠어요? 제가 일단은 저는 우리 이 시청자분한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는 좀 집을 일단 사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집값이 좀 오를 만한 것들 본인 이제 사정 형편상
내가 이제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 이자라든지 내가 집을 사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게 될 테니까 이자를 지불하는 그 정도 좀 수준까지는 좀 맞춰서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좀 찾아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사를 계속 다니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는 좀 거주와 투자를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좀 한 4억대 정도의 20평대 아파트로 제가 한번 좀 찾아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2억 6천 전세를 살고 있고 네. 이번 9월 달에 만기니까 네네. 지금부터 지금 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분이 현재 살고 계신 데가요. 여기 일산역이에요. 일산역에 후곡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후곡마을은 일산 안에서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예, 곳입니다. 굉장히 좋죠. 특히. 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집값이 문제니까 이분이 이쪽보다는 좀 요렇게 이사를 한 번쯤 하시는 걸 행신동으로 좀 오셨으면은 해요. 행신동을 제가 지금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20평대를 있으면서 4억대 20평대를 4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주변을 둘러봐도 오른쪽은 서울이고 위쪽은 삼성이고 이 왼쪽은 일산인데 다들 이 금액보다는 다 고가에 있는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가장 좀 저렴한데 저렴하다라고 끝이 아니라 저렴한 가운데서도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오른쪽에 큰 거는 여기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올해부터 이제 토지 보상을 또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경기도 안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 토지 보상이 풀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가장 경기도 쪽에서는 또 교통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곡역이다라고 한다면 GTX-A라든지 그다음에 서해선 아래쪽으로 김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노선들이 한 5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좀 미래 가치 때문에 이런 저렴한 집값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이분을 그러면은 뭐 아파트까지 또 기왕이면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행신역 쪽에서 행신역과 이 경의중앙선이거든요. 네. 보통 여기 지금 보는 요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도보로 걸어도 한 10분 정도 거리 다 이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일산처럼 여기도 초중 고등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아이들 교육 목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이런 지역들을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애들 교육 끝날 때까지는 보통 6년에서 9년 뭐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 잡았을 때 오랫동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호재를 받으면서 또 이분이 또 이제 4억대라고 한다면 대략 한 4억 5천 정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요. 아파트 20평대를요. 그러면 이분 있는 자금으로 한 2억 한 6천 정도는 내가 현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있는 금액은 보금자리 대출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략 지금 이분이 거의 한 1억 한 7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이자를 내더라도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그러면 이분 월급에서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대신 또 집값이 올라주면 들어간 돈이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행신동 쪽으로 좀 오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아파트가 6, 7억대인데 네. 얘만 지금 4억대 중반이니까 네. 저가에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죠. 주변의 호재로는 이제 뭐 토지 보상, 네네. 그다음에 대곡역이 또 워낙 또 호재 개발 호재 크잖아요. 그렇죠. 그 대곡역이 교통이 좋아지면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것도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업무타운도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투자 미래 가치가 앞에 보이네요. 네. 더군다나 저는 이 매수 시기로는 5월 새 정부 출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건이 아마 차익 실현하는 다주택자 물건이 많이 쏟아지면은 네. 잠깐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매물이 많이 네, 생겨. 그럼 이분이 9월달 이사니까 네. 그 시기를 노려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대님 더 좋은 혹시 의견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사하는 걸 일단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에서 우리 이꼰대님은 이제 덕양구로 이렇게 네. 옮겨가시기를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덕양구 내에서 거리가 좀 되죠. 그렇죠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러 가기 힘들 것 그 같아요. 후곡마을에 이제 학원도 있고 음. 지금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친구를 또 다시 사귀어야 되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후곡마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이 건영 아파트거든요. 근데 저는 요 옆에 보면은 현대 18단지
같은 후곡마을이고 같은 학원가를 같이 쓸 수 있는 곳인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지금 여기 이 권영 15단지 같은 경우 23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억대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같은 18단지의 23평형 같은 경우가 4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한 2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실투자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자금을 2억 6천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억 2천을 빼고 나면은 한 1억 4천 정도의 돈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 1억 4천 중에서 1억의 보증금으로 같은 후곡마을 18단지에 같은 23평이 방 3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 2명이 각각 방을 쓰고 엄마도 방을 따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1억에 한 45만 원 정도의 월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억에 45만 원으로 거주를 해결하고 현금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4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겨요. 저도 이제 어려울 때 생활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4천만 원 정도의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당장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몇 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천만 원의 여유 자금을 두고 1억의 보증금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1억 2천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은 일산이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주염역 앞에 삼익 아파트가 어저께 뉴스죠. 삼익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는 게 3월 달이면 조합 설립이 된다라고 해서 최초로 지금 일산에서 리모델링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이 학원가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따지면 대치동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일산 내의 위치다 보니까 아주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 특화되어 있는 교육 여건을 잘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개발이 돼서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 상승이 최소 1억 이상은 될 거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얻은 거니까 이게 1주택이니까 일반과세 될 거 아니에요. 거주는 안 하셔서 비과세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그 수익을 보태서 내가 나중에 내 집 마련하는데 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래서 자녀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같은 지역 내에서 멀리 가지 않음으로써 생활에 큰 변화도 있지 않고 또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게 되면서 거주의 어떤 정주성이라든지 쾌적성이나 편리성은 유지를 하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권권대님이 예. 이 매수는 매수대로 하고 네네. 월세를 살려고 했는데 네. 2년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집을 샀을 때 만약에 이게 5억이든 1억이든 1억 5천이든 올랐을 때 팔고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쪽으로 좀 공격적 투자를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이 비가 지금처럼 양도세가 높을 때는 이렇게 비과세를 1주택자들이 활용하도 굉장히 큰 무기잖아요. 그렇죠.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미 남들이 2억 6천이란 3억 몇천을 가지고 그 3억 몇천을 5억 6억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빨리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네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매수를 해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비과세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좋은 방법의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러니까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4년 전에도 집을 살 때 망설였던 부분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의 대출을 내가 월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으로 어느 세월에 갚지라는 갑갑한, 그럼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또 연일 뉴스에서 앞으로 금리가 몇 차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성향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속 깊은 뜻이 네. 있으셨군요. 저도 경험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네. 이분이 월세 사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서울의 빌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올해 2021년도에 재개발 구역을 60개를 지정했고 앞으로 2025년도까지 매년 50개, 60개를 새롭게 지정을 해요. 재개발을. 네. 그럼 빌라 광풍은 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빌라 쪽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높은 수익을 보고 노리고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최선이 이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연자분의 그 적합하고 딱 맞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도 가족들에 대한 여건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투자적인 측면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투자성도 높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열려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두 분 꼰대님이 네. 서울에 좋은 빌라 네네. 투자처 하나씩 좀 솔루션으로 이분한테 제공해서 음. 다양한 선택의 길을 한번 열어봐 드리는 거 어떨까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로 들어왔을 때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산에 아마 직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보게 되면 일단 3호선 라인하고 경의중앙선이 일단은 맞아요. 일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저기 3호선 라인 중에서 연신내역이 GTX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연신내역의 왼쪽 부분 있죠. 하고 그다음에 이 중산역에서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북가자동.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지털 미디어역을 이용하면은 이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일산 그 연신내역 주변에 왼쪽 편에 보게 되면은요. 금액들이 이 빌라 가격이 방 3개짜리로 제가 2억에서 3억대로 매매로 방 3개짜리를 검색했고 지어진 지는 사용 승인 신축부터 10년 이내 건물로만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13개 매물을 검색하니까 옆에 보면은 2억 7천 2억 9천 요 정도 하는 매물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도 이제 약 3억, 2억 6천 요 정도. 그러니까 2억 6천에서 한 3억 정도의 방 3개짜리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빌라를 사서 입주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북가자동도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북가자동 증산 옆에 쪽에 보면 3억대. 거의 이제 신축에 가까운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좀 더 가까운 건 2억 6,500, 2억 6,500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2억 8천, 5층 중에 4층 이렇게 해서 방 3개짜리 자녀분들 각각 방을 주고 엄마가 방을 따로 쓰면서 거실이 또 조금 있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주변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더라도 서울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자, 우리 권군대님이 얘기한 지역들은 이제 거주하면서 네네 이제 전혀 대출 없이 그렇죠.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수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해 주신 거고 네네 우리 이권대님 같은 경우도 역시 빌라 좀 투자할 수 있는 또 네. 실제 거주하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 권권대님이 일산 후곡마을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일단은 저도 그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남잖아요. 네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데 빌라들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많이 진짜 큰 바람이 불 수 있는 지역들은 강남이나 용산 아닙니까? 네. 근데 용산은 지금 1억 4천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빌라를 살 수가 없으니 네네. 강남도 이런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나오면 거기도 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강남 쪽에다가 이런 한 1억 정도의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이 아직 강남은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 전세값 차가 굉장히 갭이 작거든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될 수 있는 걸로 물론 우리 시청자분이 직접 가서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분 도와드려서 찾는 걸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빌라가 좀 연수가 된 것도 6억 이상 하잖아요. 네. 그죠? 그 갭이 전세가 5억이기 때문에 갭이 1억에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과감하게 살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정도 갭을 끼는 게 되게 불안해요. 나중에 전세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높은 금액보다는 차라리 그 한강변 쪽, 네. 강남보다는 한강변 쪽에서 보면은 가장 한강변에서 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고 저평가된 게 망원동하고 양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한 3억 정도 대 빌라를 전세 한 2억 끼고 네. 서로 갭으로 사는 게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 안 되면 내가 입주까지 하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저는 그런 쪽도 좀 약간 생각이 되네. 음. 그래서 우리 이꾼대님 얘기 강남도 되게 좋지만 그럼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한강변 네. 쪽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희가 권하면서 이분이 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네. 공격적으로 나오면 네. 우리도 거기 맞춰서 좀 네. 최대한 안전하게 해드리고. 네. 자, 저희가 어쨌든 우리 힘드신 분들 특히 저희가 세 명이 항상 모여서 같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을 길게 적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을 해 가지고 계속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